자, 이번 시간에는요, FAT 2급 제63회 지난 시간에 이론 쭉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파트가 7인가? 여기 있네요. 실무 수행평가 나와 있죠. 자,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더 향기로워 화장품 비누, 방향제, 도소매업으로 운영하는 개인 기업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FAT 2급에서는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FAT 1급부터는 여기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실무수행 1번 문제는 기초정보관리의 이해라고 나와 있죠. 자, 사업자 등록 중이요. 거래처 거네요. 시험 문제 형태가 거래처가 나올 때가 있고 우리 회사의 것이 나올 때가 있고 두 군데가 다 나오죠. 근데 여기는 지금 법인 사업자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말이 안 맞겠네요. 개인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료 설명을 보시게 되면 저 거래처죠. 여기는 거래처 리존에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처음 거래하는 그 거래처일 경우 회사 실무 업무에서도요.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서 실제로 프로그램에다가 여기 입력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 주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수행해야 될 거, 수행 과제가 중요하죠. 수행 과제는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해서 거래처 등록을 해주세요. 코드 번호는 거래처 등록을 아예 해달라는 거네요. 코드 번호는 3100번으로 해달라고 했고요. 거래 시작일 2023년 1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 요거 있는 거 있죠? 요거 입력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우리 실무 수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 프로그램 우리 기출문제 다운받은 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야겠죠. 실행을 시켜서 있고요. 설치 누르고요. 확인, 확인. 제가 여기 보시면 미리 다운받은 다음에 감독관 번호를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SN4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SN4 하고 엔터를 띵 치시고요. 엔터 치도 안 되나? 시작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회계 누르신 다음에 거래처에 관련된 거였으니까요. 거래처 등록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어디였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업자 등록증 얘를 보시고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입력을 해볼게요. 코드 번호는 여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3100번으로 등록해 달라고 했고요. 회사는 주 리스 온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해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11081012129 대표자명은 김리즈라고 되어 있고요. 0번 전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주민등록번호 업태 종목. 업태 종목에는 이거 도소매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매 종목은 방향제. 그다음에 우편번호 눌러오셔서 서울특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이렇게 놓고요. 딱 나와 있네요. 적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주셔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전화번호, 그 다음에 팩스번호, 거래처 분류 이런 건 다 없죠. 자, 거래 시작일 아까 나와 있었죠. 거래 시작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처 이렇게 거래 시작일 해달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추가 등록에 눌러 보시게 되면 담당자 이메일 주소 보이죠? 여기다가 LEDS 그 다음에 네이버닷컴 이렇게 있죠? 됐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 리존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 거래처 등록 다 마무리가 됐던 거죠. 확인해 보시면 세무서 모르고는 없죠. 자, 됐어요.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나와 있죠.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에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 두 개의 거래처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여기 주어져 있는 기초정보관리에 여기서 문제 단 하나라도 틀리면 그러면 지금 안 되겠죠. 이렇게 쉬운 거니까. 근데 업무에서는 되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들이란 말이죠. 자, 볼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해 주시고요. 외상 매출금 누르신 다음에 외상 매출금 첫 번째는 강남미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강남미인 해주시고 잔액은 4,100만원. 그 다음에 하늘 화장품이요. 하늘 화장품 금액은 5천만원. 이렇게 하면 밑에 차액 딱 없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클릭해 주셔야죠. 외상매입금은 뷰티 청구 요거죠. 금액은 1,40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샤인스타 해놓으시고 2천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얘도 끝났어요. 자,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에다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에 대한 초기 2월상 위에 있는 항목 규정 두 가지를 다 반영을 했어요. 자, 실무수행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는 거래자료 입력에 대한 문제네요. 자, 1번은 증빙에 의한 거래 전표 입력. 자, 내용을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고요. 우선 날짜 받아야겠죠. 날짜가 어디 있어요? 거래 날짜 1월 11일 거래고요. 이따가 전표 입력할 때 신용카드 거래는 거래처를 반드시 카드사 입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카드 표시를 좀 해놨어요. 거래 금액은 72,000원인데 계정 뭐라고 써야 될지 한번 자료를 보죠. 매출 거래처에 상품 디퓨저라고 되어 있네요. 판매한 후 납품한 후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거래자료 입력하세요. 그러면 차변에 이거 접대비 쓰셔야겠죠. 미리 한번 써볼까요? 여기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로 써주시고 72,000원. 대변에다가는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얘는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미지급금. 그다음에 거래처는 여기 지금 압박곰탕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카드로 결제를 받았거나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될 것은 신한카드로 지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카드 회사
써주셔야 되고 금액은 72,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1월 11일 날짜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월 11일, 차변에는 접, 접대비 여기 800번대 금액은 72,000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여기 신한카드 써주시고요. 금액 72,000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 중요한 건 요 거래처 여러분들한테 요거 잘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자, 됐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재고자산의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라임 바질 디퓨저를 매입했네요. 날짜는 날짜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날짜는 2월 13일 거래고요. 자료를 보니까 거래처 순수회로부터 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퓨저 구입하고 발급받은 거래 명세서랍니다. 대금 중에서 2월 1일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당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품을 매입하고 계약금은 줬는데 잔액은 아직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럼 그 잔액은 외상매입금 이렇게 해놓아야겠죠. 우리가 지급해야 될 총 금액은 500만 원이에요. 지금 공급가에. 그죠? 500만 원.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입력해 보는데 우선 2월 1일 날 조회를 해서 계약금을 얼마나 줬나 봤더니 순수회한테 50만 원을 먼저 줬네요. 자, 그럼 얘 날짜는요. 2월 13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차변에다가는 우리가 상품을 지금 구입했죠. 여기 상품이라고 쓰셔야 되겠고요. 금액은 총 500만 원어치 지금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상품을 계약하면서 계약금 50만 원 아까 줬던 거 있죠. 그거는 빼야 되겠죠. 얘는 선급금이라고 해놨었어요. 얘는 거래처 써주셔야 돼요. 선급금 순수해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다가 계약금으로 50만 원은 10%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가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구입하고 돈을 아직 안 갚은 거는 외상매입금이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외상매입금도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똑같이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순수해 그 금액은 450만 원. 네,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회계상의 거래를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해주게 된 거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사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거래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 사기 위해서 계약금 주고 이제 상품 받은 다음에는 선급금 빼고 돈을 지급을 하든지 또 외상매입금으로 잡아두든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실제 회사에서 업무할 때 흔하게 발생하는 거래 형태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랍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나와 있네요.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예요. 2월 달에.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냐면 여기 3월 10일까지라고 되어 있죠. 청구된 금액은 16만 7,500원의 건강보험료가 청구가 됐어요. 자, 안전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을 우리가 회사에서 지급을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우리가 3월 10일로 입력하셔야지 되고요. 자,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일 여기 아까 3월 10일이었었죠. 여기 안 보이네. 납부 기한일에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그러네요.
50%는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금액이고 50%는 회사 부담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 얘기 뜻은 여기 16만 7,500원 이 금액은 이 어, 회사 부담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이 월급 받을 때 자기네 월급에서 이 건강보험료 부담분 50%를 예수금이라는 규정으로 좀 빼놓은 거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차변에다가 직원들한테 돈 미리 빼놓은 금액 50%라고 했으니까 16만 7,500원에 50%면 8만 3,75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은 여기서 보시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50%를 부담해 주는 거니까 직원들을 위한 비용은 복리 후생비로 써달라고 여기서 했고 똑같이 83,750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지금 이 금액을 공단에다가 보냈다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 이거 잘 빼먹어요. 기업은행이에요. 거래처 기업은행 해갖고 16만 7,5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요거 3월 10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됐고 날짜는 3월 10일 차변에 예수금 해놓고요. 금액은 83,750원 대변에다가는 복리 후생비라고 되어 있죠. 83,750원 대변에 보통예금 거래처는 기업은행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업은행 합쳐서 16만 7,500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랍니다. 되셨나요? 자, 됐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거래인데 사무실 월세 계약서가 나와 있네요. 사무실 월세 계약서 여기 T2급 정도 가면 이제 이것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일단 월세 보증금은 7천만 원이래요. 매달 월세는 150만 원. 그다음에 부동산 명도란 말은 넘겨준다는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준다는 뜻이거든요. 4월 3일 날 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구나. 자, 보니까 여기서 4월 날 거래일자는요. 4월 18일 날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4월분 월세를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 월세니까요. 우리 차변에다가는 우리 건물을 빌리고서 돈을 낸 거잖아요. 뭐라고 써야 돼요? 우리가 빌린 거니까 임차료라고 써야 되겠죠. 금액은 150만 원 쓰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 여기 은행 주의하셔야 돼요. 거래처 우리은행이라고 써주시고요. 금액은 1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날짜 4월 18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월 18일 날짜로요. 차변에다가는 임차료 800번대 금액은 15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이건 우리 은행 요거 해주시고요. 150만원 네 이렇게 입력해달라는 말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5번 문제죠. 이번엔 무형자산의 구입이라고 나와 있네요. 날짜는 7월 20일이고요. 위하고 얘가 지금 공인인계사회 자격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
스마트 A라고 쓰고 있는데요. 얘가 지금 저기 클라우딩 서비스로 해서 위하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실무 업무에서는 바로 이 위하고라는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더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진화된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도 알려주네요. 더 좋은 소프트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날짜는 7월 20일이고요. 비대면 재택근무를 위해 회계세무 소프트웨어 위하고 웹버전을 구입하고 구입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70만 원이고요. 그러면 위하고는 지금 회계 프로그램이잖아요. 회계 프로그램은 우리가 구분할 때요. 이렇게 회계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거 여기 지금 위하고 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죠? 많이 있죠. 그다음에 MS 이거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있죠. 엑셀, 워드,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뭐 PDF 파일들 전하는 거, 그다음에 그림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죠. 아니, 제가 이름을 다 까먹었네. 쉬운 건데도. 뭐 하여튼 이렇게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워드 뭐죠? PDF 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AI 관련된 거라든지 모든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은 회사에서 아주 많이 흔하게 구입하는 윈도우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CAD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면 회계 프로그램에서 얘는 무형자산에 속해요. 무형자산이고요. 무형자산 안에 그냥 소프트웨어라는 우리 회계 담당자가 기록할 때에는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형자산의 소프트웨어 얘네들은 그래서 기록할 때 지금 얘를 차변에다가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27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지금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겠죠. 거래처는 더 좋은 등등등 쓰시면 되겠고 27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샀을 때 계정 소프트웨어라고 쓰는 거 알고 있으시나요? 라고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20일 날짜로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7월 20일 차변에다가는 소프트웨어라고 240 써주시고요. 금액은 270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에서 더존이라고 부르시면 더존 이렇게 놓고 270만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문제였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비정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니까 영업부 과장 김진수 출장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광주로 갔네요. 출장 목적 신규 거래처 방문, 신제품 홍보, 지급받은 금액 총 40만 원이었는데 돈을 더 많이 썼네요. 42만 원 썼대요. 2만 원이 차이가 나고요. 숙박비 내역이겠죠. 식비, 교통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요 말 뜻은 실제로 회사에서 직원이 출장을 갈 때는 이렇게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이런 내역들을 만들어서 가기 전에 만들고 갔다 와서 정산하면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답니다. 여비정산 명세서는 여기는 간단한데 실제로는 대부분 많은 회사들에서는 A4 용지 크기로 만들어 놓고 가기 전에 음, 가기 전에
결제받고 갔다 와서 결제받고 자 여기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해가지고 지금 사용된 내역 계정은 전체 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9월 8일 날 정산 내역서를 되어 있는데 9월 6일 날 거래 먼저 확인하라 그러죠. 9월 6일 날 뭐 어떻게 돼 있겠어요? 써보면은 9월 6일 날 차변에 가지급금 해가지고서는 누구한테 줬겠어요? 김진수 금액은 40만원 이렇게 줬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만약에 보통예금에서 통장으로 이체해 줬다고 가정을 하면 이따가 한번 보기는 하겠지만 4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됐었겠죠. 지금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9월 8일 날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것은 차변에 지금 출장 가서 사용했던 이 모든 비용들은 여비 교통비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용된 실제 금액이 얼마였냐면 42만 원을 사용했대요. 그런데 가지급금 가져갔던 여기 금액 있죠. 이 가지급금 100% 먼저 다 빼주셔야 돼요. 가지급금 김진수 이렇게 해놓고요. 40만 원. 자 그러면 가지급금 내용 몰랐던 거 알게 됐으니까 다 빼주고 돈 이만큼 정산차익이 남았죠. 그리고 정산차익 2만 원은 직원이 자기 돈으로 썼을 테니까 이 금액만큼은 현금으로 김진수한테 2만 원 이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랍니다.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이므로 출장 갔다 오고 나면 반드시 그 가지급금 잔액 남지 않도록 그대로 다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없애 주셔야 돼요.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이 지출 내역들 중에서는 얘네들은 통으로 다 여비기 통비로 써도 되지만 이 중에 접대비가 있는 금액이 혹시 있다면 접대비는 별도로 반드시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록해야 될 계정은 요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9월 6일 거래에서 가지급금으로 해놨는지 한번 요 계정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날짜는 9월 6일 거 한번 조회를 해보시니까 가지급금으로 해서 김진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9월 8일 날짜로 차변에다가는 여비 교통비라고 쓰시고요. 금액은 42만 원이었었죠. 대변에다가는 가지급금이 몇 번이었죠? 가지급금 134번. 가지급금은 회사 직원들이 출장 가는 사람들이 흔하게 많기 때문에 그 가지급금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반드시 구분을 해 놓아야 돼요. 거래처를 꼭 써놔야 된단 말이죠. 김진수 여기 있죠. 가지급금 거래처 써주시고 금액은 40만원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줬다고 하니까 2만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부터 해드린 대로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고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날짜 거래 10월 22일 거래고요. 금액은 24만 3천 원이네요. 자 증빙서류가 현금 영수증이네요. 직원들의 근무복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라. 이런 건 되게 간단한 거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24만 3천 원 대변에 현금 24만 3천 원 근데 얘는 출금전표로 처리해도 간단하겠죠. 간단하게 이렇게도 나와요. 많이 발생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자 10월 22일로 하겠습니다. 10월 22일 출금전표로 하고요. 전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게요. 24만 3천 원. 자, 뭐 여러분들한테 차후에 계속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 계정 코드 번호 있잖아요. 가능하면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업무 효율성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윗사람들한테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해서 효율성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계정 코드 번호들을 전체 다 암기해 놓고 사용하시면 아주 편하다는 얘기죠. 시험 볼 때도 시간 절약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돼요. 자, 10월 22일 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거래라고 또 매출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날짜는 며칠로 되어 있나 봤더니 날짜는 11월 24일 아이젤 크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270만 원. 자, ST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ST 마음의 상품 아이젤 크림 판매하고 대금 중에서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다음에 잔액은 외상 매출금액이네요. 자, 그러면 이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돼요? 날짜는 11월 24일 날짜로 차변에 우리가 현금 받은 거 있다 그랬죠? 현금은 200만 원 쓰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7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외상 매출금 거래처 꼭 써줘야 되죠. ST 마음이라고 쓰시고 70만 원은 외상. 그죠? 우리가 상품을 팔았을 때 간혹가다 아직 기초 과정이라서 정리가 잘 안 되셔서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상품이라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상품을 팔았을 때는 상품은 재고재산이고요. 계정 코드 번호도 달라요. 상품을 팔았을 때는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상품 매출 수익 계정으로 써야 돼요. 상품 매출이라고 쓰셔야지 되고 금액은 270만 원 이렇게 써주라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러면 저도 11월 24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11월 24일 날짜로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건 200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여기는 ST 70만 원. 대변했다가는 상품 매출 이거 270만 원. 이렇게 써달라고 문제를 낸 거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실무수행 세 번째 문제는 전표 수정을 해보래요. 첫 번째 입력자료 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6월 30일 날 입력된 거래는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한 거래요. 자,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면 이 세금이니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우리 세금과 공과라고 써줘야 되죠. 또 이것도 잠깐 전에 우리 차량을 취득할 때 만약에 여기서 취득세, 등록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세금과 공과를 쓰는 게 아니라 차량 운반구라고 자산 계정으로 써주셔야 돼요.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세, 등록세는 부대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로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 차량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자동차세는요. 이런 세금과 공과라고 이렇게 써주셔라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고 계셔야지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6월 30일 거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6월 30일 차량 유지비라고 되어 있죠. 차량 유지비가 아니라 F2 눌러서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을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자, 두 번째 자료는 뭐가 나와 있느냐. 날짜는 12월 20일 거래인데 회계 업무 관련 도서를 현금으로 구입한 회계 처리가 잘못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했대요.
오류 자료 수정하세요. 날짜는 12월 20일인데 회계 업무 관련 도서라 그랬어요. 책은 우리 책은 계정이 뭐죠? 도서 인쇄비라는 계정으로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단가 3만원, 3만원, 총 지출에 3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12월 20일 여기 왜 6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금액이 잘못됐죠. 도서인쇄비는 맞았는데 그 금액만 이렇게 3만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3만원인데 왜 6만원이라고 해놨을까요? 자, 그렇게 됐네요. 자, 결산 문제가 나왔어요. 실무 수행 네 번째 거는 결산. 배우셨던 것처럼 이 결산 문제는 반드시 순서가 일반 전표 입력의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수동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순서로 마감해야지 된다는 거 배우셨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자료부터 보도록 할게요. 구입 시 자산 처리한 소모품. 구입 시 자산 처리했다는 건 자산 처리법인데 지금 처음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구입할 때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얼마 이렇게 쓰고 대변에 뭐 현금이나 주고로 샀다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 소모품 중 기말 현재 사용한 소모품은 20만 원으로 확인됐대요.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12월 31일 날 기말정리상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르쳐 준 거는 뭐냐면 여기에 취득할 때 소모품 이렇게 기록했던 금액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 중에서 사용한 소모품은 20만 원어치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 소모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0만 원보다는 더 많았었겠죠. 그럼 그 소모품을 사용했으니까 우리 대변에다가는 소모품은 자산 계정이거든요.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소모품이 얼마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20만 원어치 사용했으니까 20만 원 이렇게 감소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자산을 사용한 것만큼은 비용 처리를 해줘야 돼요. 사용한 것만큼은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소모품비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20만 원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취득할 때 소모품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을 우리는 자산처리법이라고 부르는데 자산처리법이란 말 뜻 자체가 처음에 취득했을 때 이렇게 자산 계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산처리법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처음에 이 소모품을 샀을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이 아니라 여기 소모품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비용 처리법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소모품 살 때 자산으로 샀는지 비용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결산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도 설명드렸던 것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으네요. 일단은 수동결산에서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다가는 비 해서 20만원 기록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소모품 해서 2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3,300만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동결산 관련돼서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요. 1월부터 결산하는 거니까 1년치를
전체 다 불러오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매출원가 계산할 때 기말 상품 재고액 요 자리에다가 3,300만 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결산과 관련해서 1번, 2번 두 개 다 진행했죠. 그래서 수행 과제도 보시게 되면 수동결산, 자동결산, 얘가 수동결산이었고 얘가 지금 자동결산을 제가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 다 수행했기 때문에 자동결산 자리에다가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하고 전표 추가 얘 반드시 눌러 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되면 일단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단 손익계산서 조회 작성 당시 기능모음에 추가를 이용해서 손익대체 분계를 수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자, 손익계산서 먼저 봐달라 그랬죠. 그래서 날짜는 12월로 보시고요. 자, 손익계산서 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손익대체분계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기능 모음에서 보시게 되면 요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를 다 마감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얘를 추가 눌러주시고 전표,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 당기 순이익에 대한 대체 계정까지 다 한 번에 마감하는 계정이니까 전표를 추가 되었습니다.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것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12월 달 현재식으로 재무상태표 쭉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마감이 끝난 거예요. 뭐 해줄 건 별로 없죠. 그거만 잊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만.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무수행평가 총 62점짜리를 하나씩 맞춰보라고 시험 문제를 내고 있죠.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답을 하나하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1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래처 등록을 조회해서 거래처 등록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아까 리존 3100번으로 등록했었죠. 리존의 대표자 성명은 김리즈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이 거래처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김리즈 맞죠? 그 다음에 리존의 주 업종은 방향제 도소매업이다. 자, 주 업종은 방향제 도소매업이다. 이것도 다 맞는 말로 해놨죠. 세 번째, 깨끗해. 이건 좀 다른 거래처를 물어보네요. 깨끗해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깨끗해. 깨끗해에 이렇게 내려놓고 볼게요. 깨끗해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120-8102. 틀렸죠? 3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깨끗해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화이트.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화이트 빌 36524 되어 있죠?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답은 3번이 지금 틀린 것이라고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12번 문제는 12월 말 예적금 현황 조회해달라고 그랬는데 요 장부거든요. 그럼 예적금 여기 어디 있어요? 예적금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금융 자금관리에 예적금 현황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예적금 현황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12월 말일 현재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12월 31일 현재로 예적금 현황의 잔액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은행 잔액은 3,134만원. 요거 1번 틀렸죠? 근데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옳은 거. 그 다음에 기업은행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162만 8,610. 여기 답이네요. 2번. 우리은행은요? 우리은행은 137만원 틀리죠?
그다음에 축협은행은 860만 원 틀리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6월 이번에는 여러분이 12월 말, 6월 말 이런 날짜, 기간 주의하셔야지 돼요. 자,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달래요. 그리고 6월 말 현재로 받으려고 하네요. 그러면 전체에서 거래처 원장은 여기 있죠. 거래처 원장 클릭하시고요. 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엔터 거래처를 다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더 좋은 화장품. 더 좋은 화장품의 잔액은 373만 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순수의 금액은 450만 원 맞고요. 뷰티 천국 1,500만 원. 요게 틀렸네요. 13번은 3번이 틀린 답이고요. 샤인스타 2,200만 원. 예, 여기 3번이 틀린 거네요. 이렇게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6월 말 거래처 원장은 똑같네요. 근데 외상매입금 계정이 아니라 미지급금 계정을 비교해 봐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계정은 날짜는 6월 말 똑같고요. 미지급금은 이렇게 해서 엔터 쳐보시게 되면 우선 탐브라운의 잔액은 3,550만 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맞고요. 아빠 곰탕은 31만 원. 신한카드는 8만 원. 맞고요. 농협카드는 186만 원. 뭐가 틀렸지? 여기 신한카드가 틀렸죠. 신한카드는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8만 원이죠. 그래서 14번의 답도 요 세 번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거래처 원장 조회를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번엔 12월 말이에요. 여기 날짜를 12월 31일까지 해주시고요. 외상매출금 계정 조회해달래요. 엔터 닫히고요. 자, 이 중에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 코드를 알려달래요. 외상매출금 잔액 여기 있죠. 가장 적은 게 70만 원보다 더 작은 게 없죠. 그럼 얘네요. 에스티맘 100, 여기 거래처 코드 번호 적을 때는 177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거래처 코드 입력하라 그러면은 00177 에스티맘이라고 그래갖고서는 5자리를 다 꼭 적어 넣으세요. 177 쓰지 마시고 5자리예요. 00117 이렇게 적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에서 이번에는 미지급금에 대한 거 조회를 해달라네요. 여기 계정에서 미지급금. 자, 이 중에서요. 더존 소프트 여기 있죠. 잔액 얼마냐요? 370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번엔 현금 출납장을 조회해 달라고 하네요. 여기 장부에서요. 현금 출납장 맨 밑에 있죠. 클릭하고 당기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요. 출금 금액이 돈 찾은 거죠. 출금 금액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네요. 요거예요. 요거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12월 달까지요. 출금된 총 금액은 여기 두 개로요. 12월치 전체니까 2억 6,758만 2,450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인가요? 총계정원장을 조회해서요. 단기에 발생한 여비교통비 월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거 봐달래요. 자, 그러면 총계정원장 봐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총계정원장 클릭해 주시고요.
단기라고 그랬으면 12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보시면 되겠죠. 자, 보통 총계정원장은 이 월별 비교인데 이 그 월별 금액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러니까요. 9월달 봐요. 9월달에 여비교통비는 78천. 9월달 지금 금액이 벌써 틀렸네요. 그죠? 28만 8천원이 아니니까 10월달에는 8천원 맞고요. 11월달에 4만 1,800원 맞고요. 12월달에 18만 6,700원 맞고, 예, 1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는 단기 중에서 254번 예수금 차변의 감소 금액이 가장 적은 월은 몇 월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예수금, 여기 예수금을 코드 번호만 넣으면 되겠죠. 감소 금액이, 예수금의 감소 금액이 가장 적은 달은 여기 3월달이네요. 그죠? 그래서 83,750원. 그래서 3월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혹시 영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감소 금액이 아니라 얘는 거래가 아예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이번에는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하셔서요. 9월 한 달 동안 가지급금에 대한 대변, 감소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를 먼저 조회를 해볼게요. 일개표, 월개표에서요. 얘는 한 달 기준, 월 기준이니까 일개표보다는 월개표가 낫겠죠. 그래서 9월달 동안 것만 보시고요. 자, 가지급금 어디 있습니까? 가지급금은 자산 계정이니까 여기 있죠. 자산 계정의 가지급금 중에서 차변, 대변의 감소 금액, 대변의 감소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대변의 감소 금액은 여기 60만 원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정확하게는 이 금액이 돼야 되겠네요. 이 두 개 다 합친 금액 전체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복류생비 얼마냐. 이것도 일개표 월개표에서요. 이번에는 10월 달이에요. 이번에 10월 달 치시고요. 10월 달에 복류생비 여기 있죠. 10월 달 한 달 동안 발생한 복류생비의 금액은 32만 7천 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똑같이 12월 달 동안에서요. 12월 12월 달 한 달 동안이라 그랬죠. 그럼 날짜를 12월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12월 한 달 동안 도서인쇄비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도서인쇄비 한 달 동안 발생한 금액이 비용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한 달 동안 얼마 발생했어요? 한 달 동안 5만 원 발생했죠. 5만 원이라고 쓰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를 해달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 클릭해 보시고요. 단기에 발생한 보면 12월을 조회를 하셔야겠죠. 단기에 발생한 판관비 금액, 판관비는 이렇게 내려보시면 여기 판관비 계정 있죠. 판관비 중에서 복류생비 여기 있는 금액 1,452만 950원 맞죠? 접대비 여기 있네요. 1,255만 4,500원 맞죠? 임차료 여기 있죠? 임차료는 1,175 이거 틀리죠? 여기 답이네요. 통신비는 여기 있어요. 129만 5,110원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24번에서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액 얼마냐네요. 자, 그러면 상품 매출은 맨 위에 있죠. 상품 매출 금액 올해 거 단기에 발생한 거랬어요. 여기는 단기, 여기는 전기. 단기 거는 8억 9,433만 원. 요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 금액.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가 얼마죠? 이번에는 상품에 대한 매출 원가를 물어보고 있네요. 상품에 대한 매출 원가 여기 있죠. 상품에 대한 매출 원가는 여기 1억 8,879만 5천 원. 요거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에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 얼마죠?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뭐 요거 아까 세금과 우리가 입력한 금액 때문에 물어본 거니까 세금과 공과금은 여기 160만 4,840원이라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달래요. 재무상태표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12월 말 소모품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소모품 계정 어디 있나? 자산 계정이라 그랬죠. 소모품 계정 여기 있네요. 소모품에서 잔액이 얼마요? 155만 6,200원. 요거 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선급금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선급금은 요 맨 밑에 여기서 보이시나요? 280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에 무형자산 잔액이 얼마요? 무형자산은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 무형자산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무형자산의 잔액은 1,870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 문제 중에서 재무상태표에서 12월 말 자본금 잔액이 얼마냐요? 쭉 내려가서 자본금 잔액이 여기 나와 있죠? 얼마라고 떼면 됩니까? 7억 2,700, 7억 2,773만 2천 요거네요. 4번이라고 답해 주시면 되는 것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30문제 30번까지 해당 문제 풀어보셨고요. 자, 여러분은 여기 점수가 무려 이거 8점짜리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회계를 배우시면서 얘는 재무 분석이라고 부르는 파트의 내용들이에요. 얘가 재무 분석할 때의 비율 분석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회계정보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이 내용이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것인데 이 공식들 우선 각종 비율 당좌 비율이 됐던 영업이익률이 됐던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그거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여기 당좌자산 금액이 얼마인지 유동부채 금액이 얼마인지 이 금액만 찾을 줄 알면 얘는 답을 금방 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거의 답을 가르쳐주는 문제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용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회계를 공부하시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는 당좌 비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 자산으로 단기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자, 정기말 당좌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당좌 자산 중요한 거 단기가 아니라 정기가요. 정기의 당좌 자산이 얼마인지 유동부채가 얼마인지 요거만 알면 되고 계산기만 두들기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기과에서 재무상태표를 좀 보시게 되면요. 여기 조금 전에 당좌자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좌자산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당좌자산에서 단기께 아니라 정기 거를 좀 물어본 거란 말이죠. 정기의 당좌자산 금액은 좀 이따가 쓸 거예요. 3억 2천 13만 원이에요. 또 모두 물어봤어요. 유동부채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조금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 유동부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유동부채에서 요거 8,613만 원 요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서 금액을 찾아서 메모를 해 놓으시고 써볼게요. 당좌자산은 얼마나 그러냐면 3억 2,013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얼마라고 계산했었어요? 유동부채는 8,613만 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이거 비율 계산하는 거 저 할 줄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배워두세요. 지금 자, 여러분 시험 볼 때 계산기를 두들길 수 있겠죠. 우선 계산기에서요, 여기 위에 분자에 있는 320 130000 이렇게 계산기를 다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분모를 계산할 때는 여기 나누기를 누르시면 돼요. 분수는 얘를 요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기 누르시고 8,613만 원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100을 해주시면 백분율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계산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계산했더니 371.68 뭐뭐뭐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371 해당되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얘가 답이에요. 계산기만 누를 줄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이거 계산기 누르다가 또 이 계산기 누르는 것도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도 가르쳐 드려요. 어떻게 해요? 숫자가 많으면요, 이 억대 여기 10만 단위는 싹 다 없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만 계산하냐면 계산기 누를 때 앞에 거 세 자리 320 나누기 86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얼추 372 정도 나와요. 그 근사값을 빨리 계산하시면 더 편리할 수 있더란 말이죠. 이렇게 계산해서 요 문제는 틀리지 말고 반드시 맞추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의미는 분모 의미는 320 나누기 86 곱하기 100 계산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답이 372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얼추 비슷한 거 요거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금액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처음 회계 배우면서 억 단위 누르게 되면 헷갈릴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영업이익 매출액 이는 손익계산서를 조회하셔서요. 보시게 되면 여기 손익계산서 조회를 이렇게 하셔서요.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알면 돼요. 정기과예요. 그래서 여기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액은 어디 있어요? 매출액은 여기 6억 원이라고 나와 있죠? 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제가 손익구분 수업하면서 꼭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르고 매출 총이익에서 이 판관비를 뺀 것을 우리 영업이익이라고 불러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부르고요. 소득세라는 세금 빼면 그 다음에 당기수익 나온다. 요 순서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와 있어요? 영업이익은 여기 1억 9,647만 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영업이익은 1억 9천이고 매출액은 6억이고 이 말뜻은 지금 여기서 똑같이 여기다가 숫자를 갖다가 조회해서 써놓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1억 9,647만 원 쓰시고요. 매출에 6억 이렇게 조회했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이러고 계산기를 어떻게 누르라 그랬어요? 1억 9,600 나누기 600 196이죠. 196 나누기 600 곱하기 100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줬더니 숫자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32.66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32에 가까운 거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이렇게만 계산기만 누를 줄 알면 답을 체크할 수 있고, 얘가 무려 점수가 8점이에요. 이론 문제로 따졌을 때 두 문제, 거의 세 문제 가까운 문제인데 이걸 틀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공식도 다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계산기 누르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 문제는 틀리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 63회 FAT 2급 실기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쭉 같이 한번 풀어보았네요. 자, 수고들 하셨고요. 질문사항은 이따가 하면 좋겠습니다.